자,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이런 종목에서는 욕심을 부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움직인 몇 개 종목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오파스넷, 두 번째는 한미글로벌, 세 번째는 에코플라스틱, 네 번째는 라운텍. 이 네 가지 종목을 보시면 공통점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상향하고 있는 신고가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물론 영원히 이런 종목만 매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증시의 환경이 변하거나 자연스럽게 변하는 증시에 맞춰서 저도 따라다니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신고가든 거래대금이든 프로그램이든 다른 요소든 제가 원하는 매매는 시장의 시선을 크게 받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며, 어떻게 보면 단타에게는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단타가 저기 시장에 관심도 없는 거래량이 바닥인 종목을 매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가가 이런 식으로 텅텅 비어 있거나 아주 가벼운 종목을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 해서 호가가 너무 무거운 것도 매매할 수가 없기에 단타가 매매하면서 당장에 좀 좋은 성적을 얻기에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종목에서 매매로 수익을 노려보는 게 아주 당연하면서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다 뻔한 종목들인데, 뭐 며칠만 하더라도 덕양산업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오파스넷, 에코플라스틱 등등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관심 종목에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찾아와서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계속 무한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목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3일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 같은 목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하는 상황에 제대로 잘못 걸려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인데, 특별한 악재나 공시가 뜬 것도 아니고 관련 종목이 폭락을 한 것도 아닌데 순수 분위기와 험해수 가지고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신고가 차트입니다. 이 신고가 차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렇게 몇 초 안 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4만주가 쌓이고, 이 4만주에서 다시 그 전에 고점 또는 상장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근처에서 거의 최고가라 하더라도 틀린 게 없을 정도로 최고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로 인해서 추가로 처음에 체결될 때 3%나 올라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3% 바로 오르고 그 다음에 5.4%까지 다이렉트로 올랐다가 좀 눌리나 싶더니, 보통 시간의 단위가, 제가 시간의 단위가는 항상 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래량과 관심, 게다가 목요일 시간의 단위가 거래에서 3천당 제약의 하한가, 이 첫 체결의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4시 10분 딱 되었을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이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게 라운텍이었습니다. 당당하게 1위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 조건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두 번째 최고가 체결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잠깐 눌렸다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시간의 단위가에 운이 좋으면 상한가까지도 보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눌리나 싶더니 잠깐 반등하고, 또 눌리나 싶더니 반등하고, 눌리나 싶더니 반등하지 않고 그대로 320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제가 이때 상황을 녹화를 안 해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체결한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가는 멀쩡했습니다. 그냥 900원 근처에서 과연 위에서 체결될까, 한 타이밍 더 눌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위기였는데, 험해수 같은 게 갑자기 빠지고
험매수도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세가 약간 빠진 다음에 누군가 크게 매도가 나오니까 1,800원으로 호가가 예상 체결로 잡히고, 거기서 또 누군가가 매도를 하니까 또 1,700원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눈치 싸움을 하다가 죽음의 30초 동안 호가가 320원까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4%, 고점 대비 7%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볼라 해도,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1위로 주목받고 충분히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는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말아먹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가끔씩은 뭐 한 방에 3, 4% 날린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1등 하는 종목은 아니고 그냥 뭐 그저 그런 종목들, 좀 애매한 종목들이었는데 1등으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요즘에 주식시장에 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단타꾼이긴 하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 눈치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증시에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돈 쓸어 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단타는 뭐 여러 가지 자격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치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무너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그 가능성을 보고서 눈치 싸움을 최대한 빨리, 남들이 따라서 우르르 반등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서 눈치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눈치 싸움을 하는 잘하시는 분들도 증시에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그것 때문인지 요즘에 이런 동시호가로 체결되는 상황에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해져서 호가가 그냥 마음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라든지 9시 시작하기 전에 동시호가라든지, 그리고 신규주라든지, 신규주는 거의 뻔한 그림의 리스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서로 그 상황만큼은 체결되겠다고 주문을 넣는 상황. S바이오메딕스가 30% 뻥튀기,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마이크로2 나노가 60% 뻥튀기, 보합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30%, 60% 그런 식으로 뻥튀기 시켜놓고 지금은 계속해서 폭락. 동시호가의 최대 단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증시에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서 좀 어지럽고 중간도 없이 움직이는 경우를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게 올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좀 허겁지겁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저 그런 종목, 평소와 똑같구나, 다를 것 없구나, 그냥 애매한 상태, 최근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던 자리보다 못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마지막에 이게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올리다 보니까, 이 허겁지겁 올린 상태에서도 5%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정도를 넘어가지고 고점 대비 7%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 종목 진짜 지독하다, 못됐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특히 동시호가가 날뛰고 있으며 이걸로 인한 리스크, 고점에 잘못 물려가지고 또는 욕심을 내게 된다면은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종목들이 시장에 몇몇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견하는 방법은, 일단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게 두 번째 체결, 그리고 이 눌리는 순간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았을 겁니다. 눌리다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시간에 다니까 못해도 두 번째 체결되었던 5%나 잘 되면 상한가도 가겠구나,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상한가까지 가면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에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며, 전부 다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욕심 때문에 한 방에 고점 대비 7%가 날아갔으며, 이런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은 단기간에 반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움직인 이 버릇들, 기록들을 보면은 내가 이 종목에 잘못 물렸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올린 다음에 이게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허겁지겁 올린 상태에서 더 시간의 거래 플러스 5%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록을 보면 되는데 차트가 쉽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취해놓고 그대로 제자리 밑에까지 빼버리는 음봉.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이 음봉은 단기간에 버티지는 못했을 겁니다.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을 줬다가 다시 급등, 또다시 공포스러운 음봉. 그러니까 이 기록들 중에서 양봉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봉보다 중요한 것은 음봉입니다. 이런 음봉은 언제라도 이 종목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만약에 라운텍이 신고가를 뚫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버릇을 남주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가 터치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종목으로는 오파스넷이 있는데 그 전에 움직임을 보면 그 종목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최근 움직임이든 그 전의 움직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움직임이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좀 중간도 없이 심하게 달리고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중간도 없이 밀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좀 보기 싫을 정도로 밀리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올라가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주가는 신고가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을 반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힘든 시간을 제대로 뚫어가지고 나중에 대박이 나는 종목이 있긴 있지만, 이러다가 상승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한 여기까지 밀리거나 심하면 더 밀려버리는 상황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라서 얼마든지 이 오파스넷은 가능성이 뚫려 있긴 하지만 언제라도 이 고점을 뚫었다가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전에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종목이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구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움직임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되는 종목들, 그 이상의 종목에서는 당연히 장난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3000억 규모 정도다. 언제라도 장난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단타 잘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고수분들 시장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동시호가에 중간도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체결을 시키고 보자 라는 생각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보면 당장에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 당장의 동시호가 분위기만큼은 꼭 체결을 시키겠다고, 특히나 매수세가 붙는 게 눈으로 보이면은 상한가에서라도 체결을 시켜야겠다 생각하는 매수세가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우르르를 강조한 이유가, 우르르 그렇게 눈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서로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일단은 그 체결되려는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요즘에 움직임들을 보니까 저도 욕심을 조금만 내면 퇴출이기까지 들 만큼 언제나 그랬듯이 줄 때 먹는 원칙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